네, 2025년 1월 16일 오후 4시 40분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루 구치소에서 잠을 잤습니다. 자,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오히려 윤석열은 보수의 영웅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했던 2022년, 저는 혁명적 정권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때 1당과 2당의 국회의원 비율이 180대 103이었습니다. 그때도 더불어민주당이었던가요? 그때 새누리당이었던가요? 어쨌든 180대 103. 이런 상태에서는 워낙 국회가 야당 일색이기 때문에 참 정치하기 어렵다. 혁명적으로 바꿔야 하는 게 너무 많다. 그때 검수완박 법안부터 해서 국정원 초토화 다 시켜놓고 문재인 정권이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뭘로 통치를 하느냐. 국회는 또 워낙 다수고. 그래서 혁명적 방법으로는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한번 선거를 해보는데 그게 어렵죠. 그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직후, 당선되기 전에도 많이 분석을 했지만, 국회 해산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그때도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22대 국회 작년 4월에 했을 때 보니까 175대 108, 약간의 여당이 증가했고 야당이 줄긴 했지만 역시 여소야대 국회고, 이런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죠. 네. 문재인 정권이 싸놓고 간 똥이 너무 많아서 치우려면 혁명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국회에서는 혁명적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꾸로 혁명적인 정권이 돼야 된다 그러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12.3 계엄은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엄청난 여소야대를 만들어줬고, 그런 상태에서 뭘 할 수 없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번 혁명을 하려고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외환의 위기, 북한의 도발이라든지 국제정치 때문에 충분한 위기가 고조됐을 때 계엄을 선포했으면은 국민들이 받아들였을 텐데, 아직 북한의 도발이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했기 때문에, 또 그러다 보니까는 김영현 국방부 장관조차도 처음에는 동의하지 않았고, 그래서 대통령이 설득을 해서 겨우겨우 실시를 했다가 회수를 한 설득 계엄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여당 내 또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혁명적 정권이어야만 문재인 정권이 싸질러진 똥을 치운다는 건 알았지만, 그거를 할 만큼의 힘은 보태주지 않았던 거죠. 12.3 계엄이 실패를 했고 해제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제 1.15 사태로 윤 대통령이 체포가 됐습니다. 그 전에 물론 탄핵이 됐고요. 계엄에서 탄핵, 그리고 어제 체포까지 1년의 사태가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혁명적 노력이다라는 게 저희 오늘 아침 방송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속 인기가 없었고, 그거는 국회에서 워낙 소수였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도 상당히 비협조적이었고, 보수적인 언론조차도 계엄이 허술하게 진행됐다는 걸 가지고 아주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무너지고 난 다음에 오히려 지금 엄청나게 약진을 해서 윤 대통령 중심으로 모이는 효과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플래그 이펙트, 더 랠리 오브 플래그 이펙트라고 그러네요. 플래그는 깃발이죠. 깃발을 향해서 랠리, 모여드는 효과. 즉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12.3 계엄으로 혁명을 한번 시도해보려고 했던 것이, 그건 필요해. 지금까지 많은 보수들이 문재인 정권이 싸질러진 걸 하려면 문재인부터 치고 혁명적으로 해야 된다. 근데 문재인 시절에 검찰총장에 임명됐기 때문에 문재인 눈치를 보고 안 한 거 아니냐? 그래서 틀렸다. 윤석열 이렇게 봤던 사람들이 12.3 계엄을 하고, 그 다음에 어제 이제 공개된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서 좌파 중심의 사법부 문제라든지 이런 거 대통령이 많이 얘기한 걸 보게 되면, 우리랑 같이 보고 있네. 이런 것들이 강해지면서 특히 탄핵된 이후부터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거는요, 이 골든 크로스가 생긴 상황에서
즉 민주당보다 국힘당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상태에서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윤 대통령과 국힘당에 대한 지지율이 더 올라가겠죠.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제 내란몰이를 해왔던 민주당과 정부 일부 세력들은 조금은 당황할 것 같아요. 왜 당황하느냐? 지금 공수처가 윤 대통령이 지금 뭐 진술을 거부하고 있죠. 뭐 할 얘기도 없어 사실. 그러니까 체포 적부심을 제출했어요. 법원에 냈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진술을 안 하니까 이 체포 적부심을 낸 때부터 또 여기에 대한 결정이 법원에서 나올 때까지는 윤 대통령을 체포해 놓을 수 있는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더 붙잡고 있겠다라는 거죠. 이거를 그런데 어디에 냈는가 하면 서울중앙지법에 냈어요. 서울 서부지법에 처음에 냈었는데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윤 대통령 건과 관련해서 공수처도 국민의 여론의 눈치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을 1차 체포할 때는 아주 자기네들 입맛에 딱딱 맞는 판사들이 있는 서울 서부지법을 택해서 갔지만 이제는 그런 수를 하게 되면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니까 서울중앙지법에 신청을 했습니다. 자기네 목표는 어쨌든 지금 윤석열 잡아놓고 제대로 못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는 건데 별 성과가 없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윤 대통령이 체포한 날 저녁에 과천 정부청사 민원인 주차장인가요? 거기에서 저녁 8시쯤에 불이 났죠. 60대 사람이 분신을 한 것 같아요. 이 기사가 크게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있다고 하는데 위독한 상태라고 나오고 아직은 어떤 얘기가 없어요. 좌파 지도자가 체포됐을 때 일어나는 분신 사건은 많은 언론이 크게 보도하고 옛날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자주 다루는데 이거 안 다룹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칩니다. 지금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심사를 하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윤석열 지지대가 몰려가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힘당 지지 35, 민주당 지지 33, 2%포인트로 국힘당이 더 지지율이 높다. 이게 나왔어요. 요거는 윤 대통령 체포되기 전에 해가지고 체포된 그 다음날 발표한 건데 이런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결집이 되고 있습니다. 체포된 당일날은 주춤했지만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거기에 당황한 공수처가 체포 적부심을 내고 그 다음에 지금 헌재에서는 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탄핵 심리를 하는데 윤 대통령은 지금 공수처에 잡혀가 있으니까 출석도 할 수도 없고 근데 여기에서 뭐 그대로 자기 선언한 대로 헌재는 심리를 하겠다는 건데 여기에서 윤석열 측이 정확하게 얘기했죠.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 그랬고 지금 윤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거는 대통령 권한을 탈취하기 위한 것이다라 그랬습니다. 맞죠? 지금 내란몰이를 해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에서 밀어내기 위해서 계엄을 한 걸 핑계로 지금 무지하게 빨리 움직였죠. 윤 대통령이 추진했던 계엄은 참 지지부진했고 많은 병력이 동원되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 탄핵 소추하는 그리고 내란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번개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정치적 움직임이 있는 거고 이거는 대통령 권한을 탈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주장들. 이게 뭔가 하면 박근혜가 탄핵될 때와 달리 윤 대통령도 버티고 있고 윤 대통령 변호인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의 버팀으로 인해서 윤 대통령이 지지율이 쭉 올라간 처음에 10%에서 무려 30%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집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혁명적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돌아가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이 문재인 세력이 싸들어지는 똥을 치우는 혁명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필요성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4.19 때요. 60년 4.19 때요. 그때 학생들이 경무대로 가다가 총을 맞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군을 출동해서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그때 송호성 씨가 육군 총사령관으로서 육군 참모총장으로 계엄사령관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가 굉장히 고민을 했죠. 그래서 경찰과 달리 군은 쏘지 말라 그랬고 일종의 시위대를 지지하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탱크 위로 학생들이 올라가서 군인과 껴안고 하면서 계엄령을 했는데 계엄령이 안 되니까 그 4.19가 성공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1년 딱 된 시점 61년 5월 16일 날 4.19로 인해서 이승만 정권은 무너지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습니다만 그들이 무능하기는 더했죠. 그러니까 딱 1년 만에 박정희 소장이 5.16을 했을 때는 그 군인들이 서울 시내에 진주했을 때는 박수치는 국민들이 오히려 많았고 그들을 막아서는 국민은 없었습니다. 박정희 소장이 이끄는 해병대 1여단과 해병대 여단하고 공수특전단 1여단이 한강대교 제1한강교로 들어왔을 때 막아선 거는 지금 국방부 청사에 있던 육군본부에서 보낸 일개 현병 소대인가 중대인가였습니다. 그런데 둘이 마주쳐서 처음에 뭐 사람은 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을 쏘고 그랬을 겁니다. 그때 차지철 공수단 대위가 앞으로 뛰어나면서 돌격하니까 헌병대 그 부대가 다 뒤로 도망가면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무혈 쿠데타가 성공합니다. 저는 이번에 12.3 계엄이 4.19였다면 어쩌면 1년 후쯤 또 그 언저리에 진짜 계엄이 나와서 이 좌파를 평정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돌아가서 만약 그 시점이라면 1년 정도 임기가 남아 있을 테니까 그때 하든 아니면 윤석열은 탄핵 때 사라지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선거 대선을 통해서 집권하는 세력이 만약에 그 세력이 보수파가 되지 말란 번은 없죠. 지금은 이재명이 제일 인기가 높지만은 또 이재명 다음에 2, 3, 4, 2, 5위는 다 여권에 있어요. 거기서 누군가 하나가 옹립이 되면 역전이 될 수도 있죠. 윤 대통령을 밀어냈지만은 윤 대통령이 우리 당 후보를 찍어달라고 호소하는 순간에 이재명은 날아가고 이재명은 감옥살이를 가야죠. 다시 집권해서 여소야대의 국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런 상태에서 혁명적으로 하려면 계엄밖에 없겠죠. 계엄을 선언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윤 대통령 체포해서 이제 만 하루 조금 더 지났고 내일 되면은 풀어줄 거냐 말 거냐 구속할 거냐 말 거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윤 대통령은 지금 세상의 이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말을 사람들이 곰곰이 읽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어제 공개된 국민께 드린 글들도 많은 분들이 꼼꼼히 읽어보면서 공감을 하든 비난을 하든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이 공수처 그다음에 구속 적부심 이런 데서 얘기할 때마다 그게 보도가 되죠. 지금까지는 언론들이 윤 대통령에서 협조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보도를 안 하면은 그 언론을 덜 보게 될 겁니다. 윤 대통령 발언을 비난하는 쪽으로 보도하더라도 보도는 해야 될 겁니다. 이제 윤석열은 계엄에 실패했지만은 계엄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뜻을 펼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그가 버티면 버틸수록 윤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있는 상태에서 목숨이 위험해진다면 그거 자체가 엄청난 폭발력이니까 오히려 윤 대통령은 굉장히 보호될 것이고 그래서 구치소 정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수처에서 정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진짜 정치인이 된 겁니다. 어떻게 국민을 동원해서 여소야대 국회를 뒤집는가. 혁명을 쿠데타를 할 수 없으니까 계엄도 안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터득해 갈 겁니다. 이거 막아낼 수 있을까요? 이제 옛날에는 대학생 중심으로 혁명적 운동을 하는 사람이 나왔지만 이제는 리타이어 해서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혁명적 활동으로 나올 것이고 또 윤 대통령 뜻에 공조하는 민주당 저것도 또 꼰대 아니야 하는 젊은 세력들도 공조하면서 민주당이 이재명이 쫓기는 세상이 올 겁니다. 혁명적 상황을 일일로 체포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만들어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